안녕하세요. 레미스터디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사 1급 제10편 실무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실무교육 제가 아마 조그만 거 있을 텐데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화기 불량에는 손잡이나 누름새라고 하는 부분을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훼손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노즐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끊어져 있는지 연결 잘 되어 있는지 찢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호스, 소형에서는 호스라고 하고 대형에서 좀 더 넓게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혼이나 폰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깨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훼손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안전핀 제대로 꼽아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찌그러져 있으면 안전핀 뽑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추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충전은 질소가스로 되어 있고 지시 압력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었고요. 녹색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주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이었죠. 색깔은 다몽색이었고요. 소화 효과는 질식, 억제 또는 부촉매라고도 해요. 그리고 적응 화재는 A급 일반 화재, B급 유료 화재, C급 전기 화재, K급 주방 화재였는데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냉각 소화가 효과적이라고 했고 B급 같은 경우는 포나 폼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계 소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고 K 같은 경우는 비누화 작용이나 냉각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화기 능력단위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바닥 면적 나와 있고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기준을 둘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혹시 안 해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외워주시고요. 확인해 보면 위락시설은 30, 5 공연장 문의집 깔람으로 외우고 50제곱미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시설이 있고요. 백금 판매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은 100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그 밖은 2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내화구조이고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2배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0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100으로 기준이었죠. 근데 내화 구조이면서 내장재가 불연재라고 했으니까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곱한값을 바닥 면적에서 나눠주는데 그럼 5가 나오죠. 5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라 이건데 저희가 3단위로 설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눠서 1. 얼마가 나오지만 빈틈없게 설치를 해서 2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원래 기준은 5단위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3단위니까 2개를 설치하면 5단위를 넘어가게 되니까 2개까지 설치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 문제 실수 없이 푸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 역시 제가 예상 문제로 냈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찍고 넘어가자면 각 구획된 실 중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행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3단위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형은 20m마다였고 대형은 30m마다였기 때문에 가로가 36m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빈틈없이 설치를 해야 돼서 2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총 8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넘어가서 자동화재 탐지 수업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신기에서 어떤 불이 켜졌을 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 켜졌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상일 때는 교류 전원이랑 전압 지시 등의 정상에 불이 들어와 있고 스위치 주의등이 들어오면 버튼이 눌려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화재 시험 버튼이랑 자동 복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회로 시험 버튼을 눌러서 각각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화재 시험 버튼이랑 자동 복구 버튼 눌러서 복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화재 시 확인할 때는 화재 등이랑 이 지구 표시등이 들어와 있고 발신기 표시등이 들어와 있으면 누군가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를 알려준 경우이고요. 발신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감지기 같은 것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통시험 같은 경우는 전원이 제대로 돌고 있느냐에 대한 시험인데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고 각 회로를 눌러주면 이 도통시험에서 정상인지 단선인지 나와 있고요. 단선인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죠. 그럼 다시 도통시험 버튼을 눌러서 복구해 주시면 되고 예비전원 버튼 같은 경우는 예비전원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전압지시 등의 높음인지 정상인지 낮음인지에 대해서 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전력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친해지시길 바랄게요. 이게 다른 문제랑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도 제가 냈던 문제인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화재 표시등 들어와 있고 지구 표시등 들어와 있고 여기 발신기 들어와 있어요. 누가 발신기 누른 거죠? 화재라고 알려준 건데 어린이가 장난쳐서 비화재보인 경우였죠.
그럼 이때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발신기 쪽에 가서 발신기를 복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반에서 화재 복구 버튼을 눌러서 화재에 대해서 이미 다 처리가 됐음을 기계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정상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감지기 배선 설치 방법 나와 있는데 이게 송배전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딱히 뭐 이 그림만 그냥 한번 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열 감지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정온식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온식은 일정한 온도다라고 해서 저는 외웠고 일정 온도가 일정 상승했을 때 설치하는 감지기이고 보일러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언제든지 확확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샤동식을 설치하게 되면은 감지기가 매번 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좀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온식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저는 외웠고 사동식 같은 경우는 일정 상승 유리였죠.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거실이나 사무실에서 설치를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감지기 종류에 따른 설치가 나와 있는데 차동식이랑 보상식이랑 같다고 했고요. 1종이랑 2종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정호식 같은 경우는 특종이랑 1종 외우면 되는데 저는 이런 밑에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차동식은 얼마를 뭐 설치하느냐 했었을 때 기준을 먼저 옆에다 적어뒀다고 말씀드렸는데 차 보정해서 1종 1, 2, 특일 이렇게 적고 4m 미만 내와 밑에 기타라고 적어두고 9754, 7643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밑에는 4에서 8m 미만 해갖고 내와까지만 적고 위에 값에서 반값으로 계산을 해서 각각 적어 주었어요. 여기는 뒤에 0만 붙이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겠죠. 이런 식으로 써서 미리 적어 두시고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70이 되겠죠. 위에 표 외우시면 되고요. 70이고 내와 구조라고 했었을 때 이제 70이 되는 건데 밑에 보면은 각 구획된 실마다 원래 한 개의 설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여기는 50이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하나 설치해주면 되고 구획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설치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같은 면적이니까 하나를 설치하면 되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5기 때문에 면적이 100이죠. 그럴 경우에는 빈틈없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획된 실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시고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통 면적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5개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틀릴 수 있겠죠. 구획된 실 먼저 보시고 거기 면적에 해당하는 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기 감지기는 전에 제가 대충만 하고 넘어가서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넣어봤고요. 계단이나 복도에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계단이나 복도 같은 경우는 피난로나 피난 계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연기 감지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온화식을 기준으로 뒀고 이온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입자다. 일정 농도 연기 이상이다. B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기가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입자가 좀 작겠죠. 불꽃 화재 같은 경우도 딱히 옆에서 뭐가 타긴 타겠지만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온화식에 사용은 된다고 저는 외웠고 광전식 같은 경우는 큰 연기 입자이고 광이 빛광자다 해갖고 저는 산란 반사다 빛에 관련된 거니까 산란 반사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 연기 색상은 회색에서 감도가 유리하다고 해요. A급 화재나 혼소 화재 같은 경우는 연기가 좀 많이 발생하는 화재이겠죠. 그래서 이런 화재에서 광전식을 사용하더라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단이나 복도에서 사용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실게요. 밑에 문제 보시게 되면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래요. 그러면 이게 연기 감지기겠죠. 이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각 어느 설치 구역에 따라서 어떤 감지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공공 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 시험기나 연기 스프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감지기를 작동시켜주고 수신기 상에서 표시되어야 할 표시등은 화재란 상황처럼 꾸며주었으니까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단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계단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점검 완료 후 작성해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작동 기능 점검을 했는데 작동 기능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실시 결과 보고서였죠. 실시 결과 보고서고 점검 결과는 누가 관계인이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근데 이제 8월 14일 이후부터는 7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때 시험 보시는 분들은 7일 이내로 외우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었죠. 결과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수신기에서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동기능 점검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지, 몇 년 동안 보관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누가 내야 되는지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못 외운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신기에 화재 표시등이 들어왔는데 2층 사무실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사무실에 설치해야 되는 건 차동식이죠. 차동식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천장의 온풍기에서 감지기가 밀접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열기 때문에 감지기가 동작하게 됐대요. 그러면은 온풍기를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감지기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는 게 대처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 보기 중에 아마 뭐 정원식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무실에다 정원식 설치하면 화재 일어나도 얘가 감지가 늦겠죠. 그거는 틀린 답이라는 거 한 번 더 알고 가시면 돼요. 이런 사무실 같은 곳이나 거실 같은 곳에는 차동식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고,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감지를 해줄 수 있는 정온식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경보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경보 방식이 뭐였죠? 경보 방식은 이제 직상으로 저희가 경보를 하느냐, 아니면 위에 4개층까지 경보를 하느냐, 아니면 전층 경보를 하느냐, 이건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30층 이상 같은 경우 해당 층이랑 위로 4개층을 저희가 경보한다고 말씀드렸고,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이면 해당 층이랑 바로 위층에 경보를 울리게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울려야 되는 거죠. 전층 경보를 해야 되는 건데,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3,500이래요. 연면적이. 근데 10층 건물인데 5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가지 다 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5층이랑 6층에 저희가 경보를 울려야 되는 거고, 40층 건물인데 30층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30층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당 층이랑 위로 4개 층이기 때문에 30층이랑 34층까지 저희가 경보를 울려야 되는 거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고 5층 건물인데 4층에서 불이 났대요. 근데 여기서 3,000이면은 3,000은 저희가 초과 개념이 아니라 이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층 경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맨 마지막 조건 자체가 이런 수신기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불이 켜져 있고 화재 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고 여기가 연면적이 3,000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불이 들어왔는데 4층에서 불이 났었는데 여기 화재 표시등 들어와 있고 연면적이 3,00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3,000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000일 경우에는 전층 경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층 경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